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아시아 외환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서면서 통화 가치가 일제히 수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의 원화 가치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1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달러 대 위안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1.86%가 높은 6.2298 위안으로 고시해 사실상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가량 상승해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서울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9원이 오른 117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2012년 6월 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원달러는 장마감을 앞두고 한때 1180.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환 트레이딩 업체인 오한다의 스티븐 이네스 선임 트레이더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 지역의 모든 통화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행쿠노우 선임 외환 전략가는 로이터를 통해 아시아 통화의 약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둔 달러화 강세 때문만이 아니며 이 지역에 취약한 국내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위기감이 커졌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러싱 155가와 156가 사이 노던블루버드 선상 공간에서의 한인 공원 조성 전혀 문제점이 없다. 퀸즈 한인회는 7일 공원 설립 예정 부지에서 연 원데이 플라자 행사를 진행한 결과 한인 공원 유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곳에 공원이 마련되면 사고 다발 지역이 안전한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요 앞에 노던 블루버드가 잼이 될 것이다. 여기를 막아놓으면은.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막아놨습니다. 근데 노던 블루버드 지금 현재 트래픽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바로 이 앞이 사고 다발 지역이에요. 작년에 사고가 34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34번 이제 이쪽을 막게 되면은 이제 그 사고가 없어질 것이죠. 왜 사고가 나냐면 노던 블루버드에서 이 루즈벨트를 들어오기 위해서 차가 조금 이렇게 조금 서행하는 거 보면 거기서 차를 속력을 냅니다. 속력을 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차량끼리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길을 건너는 사람들 다 보지 못해갖고 그 앞에서 스는 바람에 또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막게 되면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안전한 장소로 여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반대 중에 하나가 여기 요 파킹장 있죠. 지금 이 길에 파킹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저희가 DOT하고 의논한 것이 요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을 바로 전불하게 되어 있고 다음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을 없애면은 이 앞에 차를 계속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킹 문제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 모임인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측은 이 지역에 플라자가 마련되면 노던 선상 주변의 교통 혼잡이 더욱더 심화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질 것이라며 한인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워크숍을 9월 달에 진행해 지역 주민들의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원데이 플라자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한인회 측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등을 즐겼습니다. 이날 한인회는 삐에로와 한국 전통 공연, 페이스 페인팅, 무료 선물과 풍선 등을 제공했습니다. 설창 앤드류박 변호사 장학재단이 10일 제3회 재단 장학생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재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14명의 신청자를 받았고 이 중 2차에 거쳐 최종 8명의 최종 장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19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며 이들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3,000달러씩 총 2만 4,000달러가 수여됩니다. 재단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업 성적, 또 에세이 등을 심사했고 특히 올해부터는 중국계 커뮤니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생 지원 자격 범위를 넓혀 한 명의 중국 학생이 장학생 수상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세이에 보다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재단 측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에세이의 중점을 둬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조 원의 재정 투입 구상을 내놨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 오후 뉴햄프셔 엑스터에 있는 지역 주민 대상 토론회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 확대와 학생들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대학 학자금 개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관련 공약 내용을 보면 미 연방정부는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주에 총 1,7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하며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힐러리 전 장관은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선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공약은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5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항목별 세금 공제 한도를 줄임으로써 재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힐러리 전 장관은 각급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무료화해야 한다고 예시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대학 학비가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느 누구도 제약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은 대부분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좌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해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돼 있어 의외로 쉽게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수박을 냉장 보관할 때 랩이나 비닐에 싸기보다는 작게 잘라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일반 가정에서 수박을 먹고 남은 상황을 가정해 반으로 자른 후 수박을 랩으로 포장한 것과 깍둑 썰기 후에 밀폐 용기에 넣어 각각 7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세균의 증식 상황을 관찰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랩으로 포장한 수박은 7일 동안 겉부분의 세균수가 최대 42만 CFU per g에 이르러 반으로 금방 자른 직후의 농도인 140 CFU per g보다 3,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수박은 표면을 1cm 잘라낸 부분에 세균수도 최대 7만 CFU per g에 달해 초기 금방 잘라낸 직후보다 세균이 58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깍둑 썰기를 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 수박의 7일 동안의 평균 세균수는 500 CFU per g으로 반으로 잘라 랩으로 덮어둔 수박의 7일 평균 세균수인 51,000 CFU per g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보관 방법에 관계없이 냉장 보관한 수박들은 모두 하루가 지나면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 규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박을 먹을 때는 가급적 당일에 먹고 남은 부분은 작게 잘라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신축 중인 건물에 올라가 낙하산 점프를 한 2명이 교도소 신세는 면했지만 200시간 이상의 사회 봉사 판결을 받았다고 미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대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전날 제임스 브래디에게 벌금 2,000달러와 25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그리고 앤드류 로시그에게 벌금 2,000달러와 20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9월 30일 새벽 3시에 신축 중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104층에 올라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브래디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 낙하하면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머천 판사는 이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빌딩에서 점프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